아세요? 책 광고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그래도 최근 광고할 수 있으면 이거 롤러 매거진 이 앞에 이 뒤에 야스리 씨가 요게 이제 그 본네빌에서 너클에 들어왔다가 월드 레코드를 달성한 이 머신은 아닌데 요 뒤에 있는 모델이 월드 레코드 달성한 머신. 은근히 근데 이제 바이크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은근히 볼 게 많아요. 바이크 대항 관련된 장비도 나오고. 아 오늘은 헤비듀티 3부 밀리터리 관련된 가죽 꾸렸다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쭉 갖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뭐가 있어요? A2, A2, G1, G1, B3, B3, LA, RAF 응. 이렇게 준비해드렸습니다. 네. 여기 원래 여기 더 가죽으로 A1이 하나 더 있으면은 되고 이제 그 G1의 전신인 M432A 모델이 있으면 되고 B6 모델이 있으면 거의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왔던 모든 가죽 자켓이 거의 대부분 있는 구조인데 그 총 3개가 없어서 완벽한 컬렉션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 매장에 한 번씩 들어왔었던 제품들이고요. A1도 있었었고 M432A는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는데 근데 M432A는 거의 기본적으로 이 모델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요 뒤에 이렇게 USN 써있는 것도 거의 동일하게 돼 있고요. 네, 일단 A2 자켓이고요. A2는 뭘로 만들어졌죠? 일단 홀사이 네. A2는 호스타이드 자켓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 전체 들었다가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말과 그 기계 엔진과의 그 교체 시기가 맞물렸던 시기였기 때문에 1940년대 이제 1920년대 30년대에 거쳐서 엔진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그 전까지로 주로 타던 이동 수단은 말이었죠. 네. 그렇죠? 말을 타거나 마차를 이용하거나 근데 이제 엔진이 나타나면서 그 말들의 개체수가 이제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말들을 이제 그 식용으로도 사용을 했고 당연히 식용을 사용하니까 가죽이 남았으니까 그 가죽들을 이용해서 저렴한 원가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군수물자로 사용이 됐던 거예요. 군수물자로 사용이 됐었던 건데 점차 여러 방면에서 이제 말가죽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말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해서 이제 원가가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다른 이제 매테리얼로 다른 소재를 갖다 바꾸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코튼으로 바뀌고 코튼에 다시 나일론으로 바뀌는데 이 A2는 그 과도기적인 상품이며 그리고 굉장히 오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오랫동안 생산이 됐던 장교들한테도 사랑을 받았던 자켓입니다. 이 자켓 같은 경우는 이제 A2는 내가 기억으로는 A2를 언제 알게 됐었냐면은 밴드 오브 브라더스입니다. 그전에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먼저 봤었던 것 같은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진짜 명작인데 그 2차 세계대전에 그 참혹함을 제일 많이 잘 다룬던 그 영화인데 되게 재밌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대부분 A2는 안 나오고 거기는 M43 M43 그 혜연 씨 갖고 있는 거 M41이랑 43 그 똑같은 모델 그 육군 자켓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요거 같은 건 이제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데이비 시머가랑 이제 그 주연했던 윈터스 중령이 또 입고 나왔던 자켓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원래는 공군 파일럿을 위해서 준비가 됐던 자켓인데 그 공군 파일럿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장교들이 이제 멋있으니까 보급을 받아서 입었던 자켓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구성은 이제 워호스사이드 전말을 이제 대부분 사용했고 지금 현재도 뭐 그렇고 이제 얘네들이 생산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거 알고 있나요? 이제 이스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판매를 했던 게 러프예요. 네. 러프가 제일 유명하죠. 네. 케이블 레인코트가 있고 우리가 두보가 있었고요. 두보는 작년에 판매가 됐었고 그 다음에 스타 스포츠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모나크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갖다가 쫙 있어요. 이거를 이제 현재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이스트맨 레드에서는 이 이제 오리지널 시리즈 오리지널 메이커라고 해가지고 이스트맨이 갖고 있는 실물을 기반으로 해서 완전 복각을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99.9%에 이르는 복각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A2가 흔히 제일 많이 사용된 거는
A2가 최초로 복각이 된 모델 중에 하나, 최초는 두보이였던 것 같고, 그 러프웨어가 리얼 러프웨어 쪽에 복각이 많이 돼서 러프웨어를 이제 흔히 제일 많이 만들거든요. 이 제품은 이제 쿨링보인데, 쿨링보에서도 이제 러프웨어의 그 모델 그대로 복각을 하다 보니까 러프웨어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가장 러프웨어냐 아니냐를 가장 보는 거는 이겁니다. 이 넥밴드 부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거 러프웨어냐 아니냐를 볼 수 있거든요. 다 러프웨어만 나왔네요. 아, 비교 사례를 보여줄 수가 없네. 이게 이제 이 넥칼라 이 스탠드 이쪽 부분이 없고 셔츠가 사용했던 건데 여기에 바로 붙는 경우가 있어요. 칼라가 대부분이 다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러프웨어는 이렇게 만들어서 단추를 이렇게 하면 칼라가 이렇게 꺾이면서 스마일을 그리면서 눌리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포켓도 각 디자인이 다 달라요. 사실 이제 러프웨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요. 이거 러프웨어니까 거의 비슷할 거고요. 이게 이제 원래 그 후기형 모델이고 이게 후기형 모델을 일본 쪽에서 해석한 모델입니다. 요거는 이제 대부분 가죽도 일본에서 생산된 가죽.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 거하고 이제 영국 거하고 다른 건 뭐냐면 얘네들은 이제 이탈리안에서 만들어진 베지터블 레더를 가지고 이제 생산해서 만드는 반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두꺼운 가죽을 갖다가 사용해서 만들긴 해요. 이제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만져보면 실제로 어떤지 한번 만져볼래요? 네. 다릅니다. 두께감이 다르고 텍스처도 많이 달라요. 네, 다르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료라고 하는 방식을 갖다가 조금 더 두껍게 까는 방식인 것 같아요. 가죽도 이미 가죽 조금 더 두꺼운데 안료를 좀 두껍게 깔아서 색을 좀 더 탁하게 내고 이제 뻣뻣한 느낌을 좀 더 유지를 하려고 만든 가죽입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놀린이라는 기법으로 그 테너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판매를 하기 위한 일반 상식을 공부한 걸로는 이제 에놀린이라는 기법은 탄닌 테너리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나무나 이런 데서 나온 그 천연 보존제 같은 거죠. 일종의 방부제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가죽을 썩지 않게 만든 기법. 그게 이제 베지터블 테너리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이용해서 만든 기법 중에 하나가 또 에놀린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흔히 알고 게 이탈리안 이제 아니 진짜 고급스러운 소파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에놀린 기법을 갖다가 만들어지는 건데 좀 자연스러운 텍스처가 나오고 이렇게 봤을 때 자연스러운 좀 더 텍스처 나오고 스크래치 같은 게 나와도 자연스럽게 복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게 일종의 베지터블 테너리 중에서 이제 에놀린 테너리. 그게 이제 이스트맨이 스페인산 이제 전투마 이제 또 스페인이 또 이베리아 반도에 있잖아요. 이베리아 반도 있죠. 그 진짜 그 천혜의 그 요건을 갖고 있어요. 자연이 엄청 좋은데 거기 이제 평야도 많고 그러니까 그 말들이 뛰어놀기 좋아서 거기에 말들이 종자가 엄청 좋은 말이 만들어지니까 거기서 만들어진 전투마들이 있어. 걔는 진짜 이제 엄청 큰 말인 거야. 그럼 이제 큰 말이 죽었을 때 그거 갖다 그 가죽을 이용해서 그게 이탈리아로 가서 이탈리아가 또 이제 가죽 유명하잖아요. 네. 이제 막 우리 프라다나 뭐 이런 거 만들고 네. 프라다 뭐 이제 하잖아요. 거기서 가죽 테너리를 해가지고 그게 다시 영국으로 가서 이게 생산이 되는 겁니다. 이제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2775이라는 후기형 모델이고 요게 이제 1401P라는 이제 모델. 요게 좀 더 이게 에놀린 기법에 가깝고 약간 이거는 이제 크롬 테너리도 들어갔던 기술 중에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져요. 그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오고 요게 조금 더 색상을 넣긴 이 세 개를 비교해 보자면 가운데에 지금 쿨링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구성 디테일은 다 똑같습니다. 원래 원본은 똑같기 때문에 약간 유광, 반광, 무광 같아요.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안료를 일본에서 만들어진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향이 우리나라랑 일본 사람들이랑 성향이 좀 비슷해. 그래서 일본인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더 견고한 느낌, 좀 더 두꺼우면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아직도 만들고 있고 이제 좀 더 매니아틱하거나 좀 더 난 자연스러운 게 좋고 편한 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스트맨을 찾습니다. 이스트맨 가죽이 이제 A2가 칭찬을 받는 이유가 진짜 실물 복각이고 이제 두께마저도 실물에 가까운 걸 분석을 해서 만든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갖다가 만약에 쿨링보랑 얘네 두 개 이스트맨이랑 복원도를 따지자고 하면은 이 둘이 당연히 얘보다 앞섭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게리 이스트맨은 A2에 대한 그 분석 서적이 따로 있어. 이 사람이 만든 게. 책으로 이렇게 양장본을 갖다가 나한테 있었는데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그게 있을 정도로 대단한 게 잘 만들었던 사람. 완전 덕후네요. 진짜로. 이제 밀덕 중 아니 덕 중에 덕은 양덕이라고 해서 네. 백인들이 네. 파고들면 더 집요하게 파고든다고 해서 그 중에서 이제 이 사람이 근본이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만듦새, 색상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사실 얘에 가깝지. 이거 엄청나게 잘 만들어진 자켓이거든요. 맞아. 이게 그 유명한 공장 중에 하나에서 에이토라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거라서 엄청나게 잘 만들어진 자켓이고 엄청나게 좋은 가죽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깔 생각은 전혀 없고요. 당연히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만져보면 사실 비교가 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거예요. 퀄리티 위주로 볼 것이냐 복각과 편안함을 볼 것이냐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뭐죠? 지원. 지원 자켓은 뭘로 만들어지나요? 지원은 염소 가죽.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트랑 이제 이 고트랑은 또 다르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트는 염소잖아. 네. 뒷가에서 뛰어오는 흑염소 이런 애들. 네. 그 염소가 아니라 얘는 사냥. 원래는 사냥이라고. 사냥 이 가죽으로 사용을 한 건데 얘는 이제 호스 하이드. 얘는 고트 스킨. 네. 왜 그렇게 부르는지 알아요? 궁금했어요. 궁금했네. 네. 그 잘 빠져나가시네. 네. 호스 하이드는 하이드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부피가 큰 생물한테 붙이는 게 하이드라고 합니다. 대부분 키우는 생물이 큰 개체를 갖고 있으면 하이드라고 부르고 작은 동물들은 스킨이라고 쳐요. 스킨이라고 칠 수 있는 게 지금 뭐냐면 여기 이제 고트 스킨 있고 흔히 알려지는 디어 스킨이 그래서 사용돼요. 근데 말도 호스 하이드, 소도 카우 하이드, 아니면 스티어 하이드. 스티어 하이드는 거세소를 얘기를 해요. 거세소를 얘기하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걔네들은 소하고 말은 하이드로 가는 거고 덩치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 고트랑 사슴 같은 경우에는 스킨이라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또 어떤 사람이 또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엘크나 이런 거는 왜 스킨으로 부르나요?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엘크는 큰데 사슴이잖아. 뿌리네. 나도 모르겠어. 이게 이제 그 고트 스킨이 갖고 있는 특성의 결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갖다가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이 고트 스킨을 사용했다고 하는 고트 이유가 고트 스킨이 그 습기에 강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G1은 USN 네이비를 위해서 만들어진 자켓입니다. 네이비의 파일럿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켓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A2가 있었지만 해군이 또 그 자존심 때문에 A2랑 똑같은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다! 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던 게 M432A였을 거예요. 근데 그 M432A가 그 해군들한테 봤을 때 이제 그 해군들 바닷바람을 많이 받으니까 그 목을 갖다가 따뜻하게 데펴주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이래서 만들어진 부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다르고 우리는 말도 아니고 고트스킨 사용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졌던 해군의 자존심으로 만들어진 자켓입니다. 옆에 위에는 양의 무통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양의 무통을 사용해요. 그 양털이죠. 양털을 이제 정렬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고 A2랑 똑같은 이제 포글렛 포켓 형태로 되어 있고요. 사실상 이 포켓은 손을 집어넣는 핸드워머가 아니라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구조로 됩니다. 대부분 이제 글러브 같은 걸 보관하거나 키를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디테일이고요. 이제 여기에서는 이렇게 단추놨다가 목을 잠궈서 이제 좀 더 방한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이 재킷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US 아니면 USN이라고 많이 해놔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G1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생산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걸 얘기하면서 혹시나 몰라서 그런데 제가 그 밀떡 여러분의 심기를 해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시고요. 댓글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렇게 얘는 흰색으로 돼 있잖아요. 두 가지 버전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까 말한 것처럼 G1은 진짜로 긴 생산 기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도 생산을 하거든. G1은 현재도 생산하는데 보급을 하지 않는데요. 보급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그 이제 일괄적 보급 제도를 포기하고 전부 다 PX에서 구매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개인이 필요한 걸 갖다가
그 이제 기본 의료는 당연히 주겠지. 기본 의료는 당연히 주고 기타 의료. 지원은 지금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갖다 구매를 할 수 있는 피복 중에 하나라고 별도로 해서 생산이 따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됐던 기간이 70년대에서 이제 90년대까지라고 알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영화, 밀리터리 영화 중에 가장 유명한 영화 탑건 1, 2에서 나왔는데 1에서 나왔던 이제 탐 크루즈가 이제 가와사키를 딱 당겨가지고 빵 할 때 입었고 선글라스 보온 선글라스 쓰고 타고 레이벤 쓰고 쫙 나가 이제 헬멧 안 쓰는 거 이제 불법으로 갖다가 그 활주로를 달렸던 그때 입었던 자켓이 지원 자켓인데 지원 자켓 여기 이제 많은 걸 갖다 붙였던 와펜들을 붙였던 자켓 커스텀 자켓이었죠. 그게 되게 그 자켓이 엄청 유명해가지고 많이 팔리게 됐었고 그게 이제 탑건 좀 매버릭에서도 살짝 나왔는데 약간 좀 똑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늙었지 그때 차이가 많이 나나. 뭐죠? 네, B3. B3는 뭘로 만들었어요? 양이요. 네, 양은 뭐예요? 10 스킨. 10도 10스킨에 들어갑니다. 10스킨. 10스킨으로 만들어진 B3. 네. 보고도 그 비행사들이 입었던 자켓이었습니다. 보고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 아니면은 매우 높은 상공을 날았던 폭격수들이 거의 입었다고 해요. 그래서 본버넌트 자켓이라고 불렀던 자켓 중에 하나인데 이 자켓은 이제 양을 한 마리를 그대로 사용을 한 거죠. 그죠? 네. 양을 한 마리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돼 있죠. 네. 이론상으로는 영하 24, 5도까지 버틸 수 있었던 자켓이라고 해요. 당시에는 최강의 자켓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단점을 갖고 있긴 하지만 보온성만은 뭐 당연히 최강이겠죠. 이거 칼날을 올렸을 경우에는 이제 더 말할 나위 없이 엄청난 보온성을 보이게 되는데 반팔로도 착용이 가능할 수도 있을 정도로. 네. 땀이 납니다. 이런 포인트가 또 멋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죠. 이런 포인트. 이렇게. 요 자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맨 처음에 저도 이제 정확한 거는 사실 잘 모르는데 왜냐면은 이게 그 엄청 어마어마하신 그 밀리터리 전문가들은 많이 알고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B3예요. B3면은 1, 2를 단계를 일단 어쨌든 밟아왔던 거고요. 근데 B3의 형태를 갖기까지 과정 중에서는 제가 그냥 ANGA2 정도까지 넘어갔을 때 B3도 변경됐다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B1, 2는 거의 이제 실패하고서 B3가 주력으로 했다가 사용이 되기 시작한 거고요. B2가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렇게 사용이 됐었고 요게 이제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고고도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방한성을 갖고 있고 현재 아마 B7을 제외하고서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방한 자켓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이제 애플 TV에서 공개를 하게 되는 마스터 오브 디 에어 그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말 그대로 공중의 그 마스터기 때문에 그 이제 그 파일럿 때 나오죠. 파일럿 때 입은 자켓 중에 이게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게 바로 B3 자켓입니다. B3 자켓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이 이 부분, 이건 뭐예요? 말가죽. 말가죽. 여기도 말가죽. 여기도 말가죽. 말가죽으로 갖다가 내구성을 보강한 게 특징인 자켓입니다. 이 부분에 이제 스크래치나 이제 움직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이제 사고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보강제를 둔 거고, 이건 이제 계급장을 붙이는 거고, 이런 파이핑 요소도 뜯어질 수 있을 거를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말가죽을 갖다가 여기를 갖다 파이핑을 덧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버클 부분에도 이것도 다 말가죽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크래커볼 가죽인데 이제 10스킨이 이게 깨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2013년도부터 봄부터 이스트맨 레더를 취급했어요. 근데 그때 보면 11년이 지났지? 판매한 지? 한 번도 깨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네. 일부러 깨지 않는 이상 한 번도 그게 없고요. 심지어 근데 깨진 모델도 있긴 있어요. 이거 일부러 깨진 모델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제가 알기로는 한 7년, 8년 동안 그냥 입으셔도 되고 터치감이 이제 이렇게 만지셨는데 너무 건조하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 영양크림 갖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손으로 갖다가 가볍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과하게 영향을 넣으시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러셋 브라운 컬러였고요. 이거는 이제 실 브라운 컬러입니다. 실 브라운 컬러가 가장 이제 흔히 많이 사용이 되었고, 네. 이거는 약간 투톤 느낌의 러셋 브라운입니다. 실 브라운은 좀 얌전한 느낌이고, 사실 이제 이 재킷이 아마 제일 많이 사용된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역사에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둥, 이게 이제 올해 국내에는 처음 등장한 모델입니다. 국내에선 정식으로는 첫 등장한 모델이고, 이거는 로얄 에어포스. 네 로얄 에어포스 영국 왕립 그 공군이고요. 그 이제 입었던 자켓입니다. RAF는 이상하게 좀 얇은 자켓은 공개가 안 됐는데, 요 자켓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게 이제 조금 고급스럽게 만들어졌는데, 왜냐면 이게 여기 사용된 이 겉감 가죽하고 네. 여기 쓴 이 양모가 있잖아요. 이 제품하고 다르죠. 이게 이제 조금 더 이것도 다르죠. 네. 요게 조금 다르게 이제 제작이 됐는데, 이게 같은 경우는 B3에서는 러프웨어 자켓에 사용된 지우는 그 컬러와 가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새롭게 또 이제 염색 처리를 따로 재가공 처리를 한 그 모델이고, 이런 것도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거예요. 요거는 제가 그 이스트맨 사이트를 딱 읽어드릴게요. 저도 물론 공부는 좀 했습니다만 그래도 읽어드리는 걸로 할게요. 이스트맨 사이트에 보시면, 이거는 그 낙하산 개발자인 그 레슬리 어빙이라는 사람이 1930년도에 디자인했던 자켓인 겁니다. 이제 로얄 에어포스 위에서 만들어진 거고, 뭐 디자인 월스 어프로브, 어쨌든 1940년도에 이제 그 전투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자켓이고, 이 자켓의 이름은 이제 배틀 오브 브리튼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이게 포켓이 없어. 네, 없어요. 포켓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근데 이제 밀리터리 자켓은 기어로서 취급했기 때문에, 자켓이 이제 의류로 취급한 게 아니라 기어로 취급했기 때문에 편의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이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켓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것도 이제 B3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포켓은 장갑을 넣기 위한 이제 목적을 위한 포켓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낙하산과 이제 그 산소 마스크 같은 거, 산소 마스크는 아니고 낙하산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고리였던 것 같고, 네, 이거 역시 이렇게 써 있습니다. Made from premium grade sheepskin. 아까 말씀드렸던 십이 그 이제 러프웨어에서 만들기 위해 사용했던 가죽 그대로 사용했거든요. 굉장히 더 고급스러운 가죽을 사용한 거고, 그것도 이 부분도 이제 핸드 다이로다가 염색을 한 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에 라벨도 다 핸드 스티치네요. 전부 다 네. 네. 전부 다 전통적인 방식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지금 그 사이트에 써 있거든요. 사이트 그 주소를 알려주세요. 네. 사이트 주소. 여기 보면 이제 편의성, 그때 당시에 만들어졌는데도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액션 플리츠로 갖다가 파츠를 나눠서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되게 어렵게 만들어진 자켓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되게 심플해 보이는데 당시의 느낌과 다르게 좀 어렵게 만들어졌고, 요게 이제 컬러가 이렇게 펴져요. 요 자켓이 그 흔히 많이 알고 있는 톰 하디. 톰 하디 무스탕으로 유명한 자켓이 이겁니다. 아 맞아. 톰 하디 무스탕으로 유명한 자켓이 이거예요. 톰 하디가 이제 막 이렇게 목을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게 이 자켓이에요. 되게 멋있습니다, 자켓. 어쨌든 그 자켓이. 오늘 그래서 이렇게 했네요. 금마무리 아주 좋아. 예. 이게 헤비듀티에 어울리는 자켓들이죠, 사실. 왜냐면 이거는 그죠? 역사가 증명하는 옷들이기 때문에, 역사에서 만들어져서 아직까지 사용되어진 자켓이니까 헤비듀티라는 제목에 조금 더 어울리는 자켓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충분히 입을 정도로 되게 클래식하고 한 디자인들이잖아요. 이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이것도 당연히 많고, 이것도 당연히 많고. 이 자켓은 이제 올해 첫 등장했지만 꽤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거의 다 나왔고.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죠? 내년엔 또 어떤 것들이 들어올지 궁금하네요. 내년에는 이제 그 파인크릭 레더랑 파운틴헤드 레더랑 두 브랜드에서 나오는 가죽 자켓들이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머롤랜드 나옵니다. 내년에 나올 예정으로 출시가 예정됐는데 댓글 다시려고 하시는 분들 있고 이제 매장으로 연락 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출시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전화 주시지 마시고 그리고 예약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돼요. 왜냐면 제한된 숫자를 받습니다. 우리가 숫자를 결정한 것도 아니고요. 일본에서 이미 본사에서 숫자 너희는 몇 장 팔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될 것 같고 예약 불가능하고요. 언제 나온지 모릅니다. 아직 정확하게 아마 나오기 한 달 전쯤에 저희한테 통보가 올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도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셔도 문의를 주셔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수 없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시고 오랫동안 찾으셨던 머롤랜드가 들어옵니다. 다만 머롤랜드 들어오는데 머롤랜드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져요. 내년에 지금 또 엔화 기준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엔화가 심상치 않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미 그 전에 아셨던 가격하고는 완전 다르고요. 라브레아 가격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아마 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구매를 하시려고 이제 계획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크리스마스쯤에 올라갈 거라서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이거 퓨전이야? 이거 퓨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